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트럼프의 팽창주의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제국의 마지막 사이클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노사이드의 정상화, 올해 새로운 전쟁 후보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LA에 있었던 큰 불, 곳곳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다 타고, 이런 영상은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워낙 불이 많이 나고 또 건기에 또 바람이 불면은 빠르게 번집니다. 나무나 집들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죠. 이 마을이 도시 하나 전체가 이제 초토화됐는데, 그런데 이번은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화전에 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 도시의 상수도망에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소화전이 있죠. 거기에 꽂아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 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화재가 엄청나게 크게 번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물 부족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비가 적게 와서 물이 부족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 부족의 이유는 멀리 한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이제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상수도 시스템, 그리고 수원지, 이런 것을 프라이빗타이제이션, 사유화하는 거죠. 민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정부가 여기에 돈을 내고 이렇게 타서 쓰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주의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이 공산화된 주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캘리포니아주를 보고 야 빨갱이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가장 사회주의화된 바로 이곳이 가장 추악한 자본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캘리포니아주의 모순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나가 흥두리째 불타고 이런 영상들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또 은행은 멀쩡하네요. 물론 꼭 은행 관련돼서 음모론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행 건물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주변 건물과는 달리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음모론적인 이야기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세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불길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페페 에스코바르가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카르마다. 미국이 작년에 무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좀 LA에서 이런 불이 났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좀 올려졌습니다. 자, 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에 많은 폭탄을 줬죠. 그 미제 폭탄이 가자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페페 에스코바르가 좀 이제 미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의 이제 이 기소를 하고, 제노사이드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ICC 국제 형사재판소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하원이 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화당 여기에 이제 압도적인 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대에 좀 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이제 큰 전폭적인 지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세지스가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제노사이드, 이 대량 학살이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되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이 전멸하거나 고국에서 이제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혹은 그레이터 이스라엘이죠, 이것을 만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제노사이드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참 우울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침묵하고 있고, 이것이 외압에 의한 건지 언론 스스로 결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언론도 침묵하고 있고 한국 언론도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SNS에서도 이런 사진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조차 이제 가자에 대한 뉴스는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은 80억 달러의 무기를 또 이제 이스라엘에 팔았습니다. 자, 이 제노사이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결국 이 가자 지구에 완전히 청소한다거나 사람을 꼭 다 죽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거나 그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큰 이제 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 시리아, 이라크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집트까지, 자, 이렇게 이제 팽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순수 유대인은 한 600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로 뭐 그 주변에 이 몇 억의 인구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가자지구, 사안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참 뭐 이런 이야기는 디테일하게 읽기도 참 우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은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 전폭적으로 네타냐후를 지원하고 네타냐후는 미제 폭탄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이제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그런 테러가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중동 지역에서 영감을 받고 미국 군인이 이제 퇴役했습니다만 미국 군인이 트럭을 몰고 돌진한 것이 아닌가. 그가 어떤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저지른 일, 이것을 비난하면서 자, 이 무슬림 입장에서 그런 권리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다. 이런 도덕적으로 좀 허무주의적인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가하고 뭐 그는 이 사살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이번 한 건에 그쳐야 될 텐데 뭐 또 다른 일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해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연료, 태양광, 팬열, 자, 이 가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비호하에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제 없게 된다, 전기를 돌릴 수 없게 된다. 이때는 사람들은 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제 시리아를 괴롭힐 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일단 석유가 있는 지역을 장악하고 석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저 생션을 만든 다음에 전기 관련된 것, 에너지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은 사실상 아사드 정권 하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일종의 이제 대량 학살 시도를 한 겁니다. 뭐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라크전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이 제재를 가하기 전에 분유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약품 공장, 제약 공장을 두들겨 팼습니다. 뭐 폭격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이 분유를 먹지 못합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게 되죠. 그리고 약이 없어서 백신이 없어서 이런 거 전부 다 제한했습니다. 이 백신을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그래서 무려 한 50만 명 정도가 한 10년 기간 내에 죽었다. 뭐 이런 뭐 이라크 측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1990년대부터 2차 침공하기 2002년대까지 50만 명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도를 2017년에 시리아에 했죠. 자, 지금 가자 지구에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있죠. 자, 이 제노사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폴 에즈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 정신병적인 충동, 이것은 억제될 수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미친 광신적 권력 엘리트는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자, 세계대전이 올 거면 빨리 오너라. 늦게 오면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야, 큰 전쟁이 올 거면 그냥 빨리 와. 이렇게 이제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미란 사람. 이 기사는 나에게 큰 불안을 안겨준다. 이 공포를 멈출 방법은 없는가? 나는 침묵할 수 없고 깡패들이 중동과 세계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이런 이제 댓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댄 코엔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거입니다. 2014년 11월 14일에 이 전기가 차단된 가자지구에서 전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새로운 베이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얼어 죽었습니다. 계속 가자지구에 이제 전기가 스탑된 상태죠. 이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이제 공격을 가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가자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가한 것은 2008년, 2010년, 2011년, 2014년 바로 이때입니다. 2014년 그리고 2018년, 19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하마스 습격으로 시작된 제노사이드. 이것은 2023년, 2024년, 2025년 자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올린 글입니다. 아이들이 얼어 죽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제노사이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제 네타냐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ICC에 제재를 가하기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시리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쿠르드족입니다. 자, 이 터키는 쿠르드족을 손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쿠르드 난민들이 이렇게 대피를 하는 겁니다. 일단 터키의 공세가 심해지자 쿠르드 난민들의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댐이 있는데, 그런데 이 터키군 드론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들 난민 머리 위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영상이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쭉 이렇게 가는 행렬, 바로 그 중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터키, 시리아 내 쿠르드족, 그리고 밑에 이스라엘.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터키가 있습니다. 분명히 터키는 새롭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로 거듭나는 겁니다. 터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제 이 근육을 푸는 거죠. 그리고 잃었던 영토를 되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터키를 괴롭혀왔던 PKK라든가 그리고 쿠르드족,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가하면서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라크의 모술까지 내려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술에는 이라크 정부군이 없습니다. 쿠르드족, 그리고 이제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터키에는 이라크 군과 교전 없이 바로 이곳을 때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론은 이제 터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스라엘과 터키가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란과 비교가 되지 않는 터키. 왜냐하면 이란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약하죠. 그런데 터키는 현대화된 공군을 가지고 있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란처럼 원정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는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이스라엘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새로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스라엘이 팽창한다면 이 그레이르 이스라엘이죠. 이 둘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터키는 군사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크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이집트는 대규모의 지상군을 바로 이 가자 지구 밑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무장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나이 반도를 돌려줄 때 시나이 반도는 무장화하지 말자, 군사화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집트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 이스라엘 국경 가까이 대규모 이제 부대를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암살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체포하고 있는데 125명의 용병을 현재까지 체포했다고 합니다. 무려 25개국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온 거죠. 이런 경우는 배후에 이 국제적인 리크루팅 집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미국의 PMC죠. 이들이 전 세계에서 용병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베네수엘라 내 어떤 심각한 기관망을 타격한다거나 혹은 마두로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마두로가 제거되면은 미국으로서는 대환영이죠.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가 혁명적인 상황에 빠질 겁니다. 이때 미국이 친미 정부를 안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접근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러시아 군사 자원 3분의 1을 파괴했다. 70만 명 이상의 군인을 잃었다, 부상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러시아는 지금 군인이 없기 때문에 용병 북한 군인을 데리고 와야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이 영상을 틀어드렸죠. 자, 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죽은 묘지입니다. 이거 보고 지들끼리 낄낄거립니다. 몽당하면서 낄낄거리고, 얘는 너무 웃어가지고 이제 눈물까지 닦고 있습니다. 너무 웃어서. 자, 이게 지금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MSNBC에 올라온 이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입니다. 이 바이든 정권이 한 10만 명 정도의 난민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성입니다. 한 명의 남성만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앵커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야, 저기 한 명의 남자만 있다. 만약 제가 온다면 럭키가 아니다. 이러고 지금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젊은 여성들이 쭉 늘어서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많은 이제 젊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도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오로라 에비뉴 그리고 이 공항 앞에 인터내셔널 브루발드 이런 데 가면은 젊은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 남성들이 탄 차가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뭐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만 개의 쿼터를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젊은 여성들만 쭉 줄을 서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의 이제 인신매매단 이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온 다음에 어떤 일에 종사하게 될 겁니다. 어떤 잡을 가지고 그 일에 종사하고 그래서 길에서 한 명씩 띄엄띄엄 서 있고 지나가는 남자들이 차문을 내리고 뭐라 흥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국방장관 헤그세스 그리고 국방차관 이 엘버리지 콜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둘이 이제 공통점은 일단 수다스럽다. 이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좀 광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버리지 콜비 좀 학자적인 기질이 있죠. 비즈니스맨입니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지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 이들은 이 겉으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날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 발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진실을 이야기하죠. 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인터뷰할 때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미군이 중국군과 싸우면은 박살이 난다. 대만을 두고 중국 해군과 싸우면은 미국은 20분 만에 괴멸된다.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미국이 지상군을 보내면은 박살난다. 이런 이야기도 미국인들끼리는 똑같이 하는 거죠. 미국의 재래식 전력의 한계 이것을 이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롭게 트럼프가 되면은 이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무모한 전쟁을 하기보다는 미국의 내실을 찾는 쪽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기존의 세계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1991년 냉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 구축된 미국의 단일 패권 그리고 그 옆에 미국의 가신국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게 포함됩니다. 이들 중심의 질서가 붕괴되고 미국의 패권이 허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자랑한 막강한 해군, 미국의 함정들은 지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신형 미국의 주력전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이것은 녹슬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두부처럼 최신형 이제 미사일 순양함을 찍어내고 있죠. 물론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 미국은 우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새로운 이제 신형 잠수함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들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마스터 트럼프 대통령 때 안보보좌관이죠. 맥마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레슈닝 미사일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대공 시스템 이것으로는 막을 수 없다. 사드 이지 시스템 무엇을 동원해도 오레슈닉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동안 미국은 오레슈닉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러시아와 핵전쟁은 애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경고를 맥마스터가 한 겁니다. 당연히 중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우전이 터지는 데 이유를 이제 서구가 제공했다는 거죠. 1991년이죠. 이 나토는 러시아 국경 쪽으로 나토 군대를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나토가 파기했다는 겁니다. 깨버리고 군대를 이렇게 동진을 시켰습니다. 나토를 팽창시킨 거죠. 결과적으로 서방이 이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루소포비아를 퍼뜨리고 이 지구를 이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러우전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트럼프가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발을 뺀다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발을 빼는 것 이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러우전이 질질질 끌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낫죠. 이걸 유럽에 맡겨버리면은 유럽 경제는 더욱더 이제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다가 무기도 팔면서 야 우리는 안 싸워 니들이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현재로는 가장 높습니다. 이 러우전이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미국이 하던 일을 유럽 국가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유럽 국가들도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여기서 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Russians with Attitude. 이 친구가 쓴 글인데 많은 미국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미국이 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도 먹겠다, 파나마도 침공하겠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손 보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눈에 빤히 보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팽창주의.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이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철수하고 아시아는 좀 강화하되 대신에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북미 그리고 남미 이쪽에 미국의 영향력을 응집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가신국으로 만들 거다. 미국이 이제 지배를 하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한 2주 전에 엘브리지 콜비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은 북미와 남미에서 지배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자원입니다. 자, 미국의 팽창주의에 관해서 새로 들어오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패권이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브리지 콜비, 헥세스 이들 모두 미국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다. 미국에서 내부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상쇄하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린란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미국은 가신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지금 주 타겟이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신국이라는 용어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동맹국이 없습니다. 미국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 미국에게는 지배할 대상만 있는 거죠. 자, 이 가신국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우방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미국은 한국을 가신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봉건적인 의무, 자, 이것을 가신국들에게 부여를 합니다. 자, 이때 가신국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다양한 위협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세, 나토 국방비 증가시켜 한국, 일본에도 그러죠. 그리고 국가별 정치 내정에 개입하고 또 영토를 내놔라, 이제 덴마크, 그린란드 놔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유럽의 속국들, 지금 덴마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역 밖에서 보호를 구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SOS를 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리고 자신을 미국에 더 유용하고 미국에 필요하게 만들어서 미국과의 통합을 진전시키는 겁니다. 가신국의 위치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돼서 제가 원문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들겨 맞는 겁니다. 자, 미국이 그린란드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덴마크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두들겨 맞고 덴마크 뺏기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이 세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19세기라면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덴마크도 군대가 있고 또 미국은 원정군으로서 덴마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현재 덴마크 왕립군은 더 이상 포병대가 없다. 포도 다 퍼주고 포탄도 다 퍼졌습니다. 어디 줬을까요?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덴마크산 포탄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도네츠크에 있는 러시아계 어린이들에게 집속탄도 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 속국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듯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현재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하겠습니까? 러시아에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지정학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조롱조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신 국가들을 더 잘 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한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연하게 어떤 큰 자원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계에 질서가 있다라는 환상, 이것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모두가 당황하게 됩니다. 즐겁지도 않죠. 유쾌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신국들은 보호받는 테마파크 안에 있는 국가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환상들 다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국화 시대에 이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신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서 미래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이제 가신국들의 지정학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눈을 뜨고 종속성을 받아들이거나 그냥 계속 가신국으로 남아있고 더욱더 충성하는 겁니다. 혹은 불가피하게 어떤 위험, 즉 가신국 위치에서 일탈해서 주권 국가가 되겠다. 이때 미국의 제재, 보복을 맞게 됩니다.
분명히 위험, 일정 정도의 희생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율성을 찾아가는 길,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이 빌린 안보,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이런 빌린 안보와 이념적인 수사,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위해서 저 악의 무리들을, 뭐 전체주의 국가들을 박살을 내, 이런 시대, 이런 수사에 의존하며 떠돌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어떤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 뭐 이상, 이런 데 대한 이야기, 말수를 줄이게 될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제 미국도 믿지를 않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빅서지 윌 슈라이버 암체워로드가 좋은 글을 썼습니다. 뭐 답입니다. 이 글은 아주 좋은 글인데, 이 미국이 블락 밖에서는 약해지지만, 즉 무슨 뜻인가 하니 집단 서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점, 그리고 일본, 한국, 뭐 옹기종기, 영국, 프랑스, 옹기종기 있습니다. 집단 서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블락 밖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락 안에서 바로 이 미국과 그 가신국들, 이 안에서는 미국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더욱더 이 가신국들을 잘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타겟으로 오른 나라가 캐나다, 그리고 이제 덴마크입니다. 만약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가할 거야. 25% 관세를 때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영역 내에서, 즉 집단 서방 이 가신국들 내에서 더 가신국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더욱더 이제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암체워로드 댓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러시아노의 애티튜드, 이 글에 대한 이제 답글입니다. 자, 이 미국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 미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다극화 시대가 옵니다.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핵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가신국들, 약소국들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순순히 떠날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부에 이제 윌 슈라이버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자, 이 미국이 집단 서방에서 이제 미국의 지배권을 확대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토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집단 서방은 일단 미국의 이제 고통을 받고 상납을 해야 될 겁니다. 피가 빨리는 거죠. 그러다가 에이씨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나토에서 나갈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토라는 동맹이 더욱더 빨리 해체될 것이다.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새로운 전쟁이 분명히 터질 겁니다. 미국은 다극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알고 있고, 엘브리지 콜비, 헥세스, 이렇게 트럼프 핵심 측근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의 군사력, 미국의 함정들이 녹이 슬어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무시무시하게 팽창하고 있고, 러시아는 더욱더 가공할 핵무기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뢰를 챙기는 거죠. 트럼프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신뢰를 챙기기 위해서 어디서 무언가 이제 손을 봐야 됩니다. 뭐 일단 그린란드, 캐나다, 뭐 저는 이런 땅을 합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용권, 뭐 자원에 대한 접근권, 이것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그런 이제 압력을 미국은 넣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원화는 결국 미국이 다시 되찾을 겁니다. 뭐 침공을 해서라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나가는 중국 화물선,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이제 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해상 유전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옆에 붙어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손을 쓸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역시 그렇습니다. 뭐 지정학적으로 너무 뭐 미국 손에 넘어간다. 유전지대. 이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미국은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면서 뭐 볼리비아, 페루,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이쪽의 자원에 대한 접근권, 이것을 더욱더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손보기 위해서 다각도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뭐 그냥 미국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정말 버티기가 힘들죠. 자, 현재 이런 상황, 즉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이 전체를 엮어서 그린란드까지 더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무궁무진한 이제 자원을 이렇게 획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이제 손을 좀 보는 거죠. 바로 이 나이지리아. 지금 나이지리아가 뭐 조만간에 저는 2025년에 폭풍의 눈으로 떠오를 거로 생각합니다. 나이지리아의 혁명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나이지리아 군대를 무장시키고 또 여기에 게릴라들, 테러리스트 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바로 위에 사헬 삼총사를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지리아 군부입니다. 나이지리아 군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국주의적인 시도로 만약 이것을 허용한다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결국 이 서아시아의 지배력 이것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의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군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영국의 괴뢰 대통령이죠. 이 나이지리아에서 폭풍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에 대해서도 이 테러리스트의 무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서구 세력들이 이 러시아와 강한 세력 이쪽이 있고 또 대치되는 곳에 ISIS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뭐 전통적인 전쟁 후보지죠. 그리고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성은 좀 낮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미얀마, 버마, 그리고 필리핀과 중국, 대만과 중국, 그리고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 결국 여기에서 2025년에 이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제 미국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미국의 실리, 내실을 이제 되찾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이기적으로,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 파나마, 캐나다 자원을 채취하면서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시도하고 제조업을 살린 다음에 이것을 또 군사력으로 이어가게 될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실을 다지게 되겠죠.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앞길에는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합니다. 부국 강병이죠. 다국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느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야합도 하고 뒤통수도 치고 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을 강화해서 새롭게 떠오를 다국화 시대의 하나의 중요한 극점으로서 이제 떠오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미국은 대한민국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자신의 이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제조업이 붕괴된 겁니다. 이 제조업이 바로 이 국방력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위해서 그냥 맹렬하게 달려갈 겁니다. 여기에 걸림돌들, 경쟁 상대들이 유럽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쟁 상대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 이들과 경쟁적인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잔인한 현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